안녕하세요. 김영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올해로 100세를 넘겼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지나오며 참으로 많은 계절을 겪었죠. 일제강점기의 서러움부터 전쟁의 포화, 그리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그 치열한 재건의 시간까지 제 눈앞에는 수만 명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고 수많은 죽음과 탄생이 교차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품위 있게 나이 들 수 있습니까? 혹은 나이가 든다는 것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분명 서글픈 일입니다. 어제까지 마음대로 움직이던 다리에 힘이 풀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몸 어딘가가 삐걱거리는 신호를 보낼 때 우리는 비로소 나도 저무는 해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 한 구석이 허전해지곤 합니다. 특히 일흔, 즉 칠순이라는 나이는 참으로 묘한 시기입니다. 공자께서는 이를 종심소욕 불유구 종신소위 부이지라 하셨지요.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나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내일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은 장성해서 제 살 길 찾아 떠났고 평생을 바쳤던 일터에서는 물러난 지 오래입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노인이 서 있고 사회에서는 나를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것만 같아 서운한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곤 합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황금기는 의외로 60에서 75살이라는 것을요. 이 시기는 인생의 모든 쓴맛 단맛을 다 본 후 비로소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차오르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시기에 많은 이들이 스스로의 존엄을 깎아먹으며 불행의 다시로 걸어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비우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채우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지식을 채우고 곳간을 채우고 명예를 채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른이 넘은 벅 TNNH한 선배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을 더 가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느냐를 아는 절제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달라는 욕구, 자식들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 집착, 이런 것들이 우리를 추하게 만듭니다. 노년의 존엄은 돈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비워낸 자리에 감도는 은은한 향기에서 나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가 살아오며 목격한 그리고 스스로 경계해온 3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마지막까지 고결함을 유지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진정한 어른으로 기억되기 위한 생존 법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칠순의 나이에 이 3가지를 가슴에 새긴다면 여러분의 남은 생은 초라한 황혼이 아니라 대지를 따뜻하게 적시는 노을이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깊은 인생의 대화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그 속에서 건져올린 작은 깨달음들이 지금 외로움과 허무함에 흔들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의 향기는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삶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과거의 나를 현재로 끌어와 지금의 사람들을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나 때는 말이야라는 식의 태도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소외당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이른이 넘으면 누구나 가슴속에 훈장 하나쯤은 품고 살기 마련입니다. 가난했던 시절 보릿고개를 넘기며 자식들을 굶기지 않으려 발버둥 쳤던 기억, 밤잠 설쳐가며 일터에서 청춘을 바쳤던 그 뜨거운 시간들, 그것이 얼마나 숭고하고 값진 것인지 저도 잘 압니다. 저 역시 그 시대를 함께 건너온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소중한 경험이 오늘날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에 매몰된 사람은 현재를 보지 못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내심이 없어 내가 젊었을 때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순간 당신과 세상 사이에는 거대한 벽이 세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대 차이가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만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타인의 삶을 부정하는 오만함입니다. 진정한 벅트인 NH 한선배,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를 거름삼아 현재의 꽃을 피우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군요. 그는 한때 큰 기업의 간부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입니다. 퇴직 후에도 그는 늘 자신이 부하 직원들을 거느리던 시절에 말투와 태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명절에 모인 자식들에게도 조언이라는 명목하에 훈계를 늘어놓았지요. 내 말대로 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며 자신의 성공 방정식을 강요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자식들은 점점 발길을 끊었고 친구는 지독한 고독 속에 남겨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외로워졌는지 끝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요즘 애들은 효심이 없다며 세상을 탓할 뿐이었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영광은 유통기한이 지난 낡은 신문과 같습니다. 그 시절의 정답이 지금은 오답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글을 쓰고 로봇이 배달을 하는 이 시대에 수십 년 전에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일일 뿐입니다. 존엄한 노년이란 듣는 귀는 열고 입은 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후배나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내 때는 더 힘들었어 라는 말로 그들의 아픔을 덮지 마십시오. 대신 참 고생이 많구나. 내가 너희 나이 때는 생각지도 못한 세상이라 너희가 얼마나 힘들지 감히 짐작도 안 되는구나 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어른의 품격입니다. 과거는 추억할 때 아름다운 것이지 권력으로 휘두를 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앨범 속에 소중히 간직된 그 치열했던 순간들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그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오늘이라는 시간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의 생명력, 손주의 맑은 웃음소리, 그리고 어제보다 조금 더 깊어진 자신의 내면, 이 모든 현재의 축복을 과거의 망령 때문에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을 때 영혼은 늙어버리지만 현재를 긍정하고 배움을 멈추지 않을 때 영혼은 비로소 나이를 잊고 빛나게 됩니다. 내가 왕년에 라는 문장을 나는 지금 이라는 문장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칠순을 찬란하게 만드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식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이제는 기꺼이 관객으로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부모들에게 가장 어렵고도 고통스러운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온 삶을 갈아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른이 넘어서도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고 통제하려 드는 것은
자식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도 망치는 길입니다. 인연과 인과라는 관점에서 보면 부모와 자식은 참으로 깊고도 무거운 인연입니다. 그러나 그 인연의 끝은 결국 아름다운 이별이어야 합니다. 많은 부모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라는 명분 아래 자식의 선택을 비난하거나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곤 합니다. 심지어는 자식의 경제적 문제나 부부 사이의 갈등에 직접 끼어들어 감정의 소용돌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이며 자식의 영혼이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가로막는 무서운 업격을 쌓는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 보상을 통해 자식의 효도를 살해하거나 반대로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보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긴 세월을 살며 지켜본 바로는 이른이 넘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자식에게 미리 물려주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식에게는 자립의 의지를 꺾는 독이 되고 부모에게는 서운함과 배신감이라는 비수가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은 관계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자식에게는 자식만의 인과인고가 있고 그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때로는 아파하며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이른의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지혜입니다. 자식이 넘어졌을 때 대신 일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옆에서 조용히 기다려주는 인내심 말입니다. 만약 자식이 여러분의 뜻대로 살지 않아 속이 상하신가요? 혹은 여러분을 예전만큼 대접하지 않아 소외감을 느끼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시선을 자식이 아닌 자신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여전히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잠시 우리를 거쳐 세상으로 나아간 독립된 인격체일 뿐입니다. 존엄한 선배 시민으로서의 길은 자식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의 전화 한 통에 일일비하고 그들의 말 한마디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이제는 자식의 부모로서가 아니라 나라는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남은 생을 풍요롭게 채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갈 때 자식들은 비로소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의 뒷모습을 보며 늙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뒷모습이 멀어질 때 손을 흔들어주며 축복하십시오. 자식이 도움을 청하기 전에는 먼저 나서지 마십시오. 입은 닫고 지갑은 열되 그 지갑마저도 자신의 노후를 지킬 최소한의 방어선은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큰 배려이며 노년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이제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돌보십시오. 자식의 인생은 그들의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여러분과 자식 사이에는 집착이 아닌 진정한 존중이 싹트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당부는 나이가 들었다는 핑계로 스스로를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나이에 뭘 더 하겠어, 이제 대충 살다 가는 거지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자신의 영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른의 나이에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은 질병도 가난도 아닌 바로
삶에 대한 의욕을 놓아버리는 나태함입니다. 제가 올해 100세를 넘겼습니다만 지금도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몸이 흐트러지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영혼이 탁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흔히 넘어서 세상을 다 산 것처럼 행동하며 외모를 가꾸지 않고 주위를 어지럽히며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어른이 아니라 그저 노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품격 있는 노년은 청결함과 단정함에서 시작됩니다. 비싼 옷을 입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세탁된 옷을 입고 몸을 정갈이하며 자신이 머무는 공간을 향기롭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타인에 대한 배려이자 나 자신을 향한 최고의 존중입니다. 나이 먹으면 다 냄새나고 추해지는 법이야 라고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육체의 노화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마음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정신적인 나태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은퇴 후 TV 앞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뇌는 쓰지 않으면 녹슬고 영혼은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메마릅니다. 제가 60세부터 75세까지를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때가 비로소 공부다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의 공부가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런 이후의 공부는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책 한 권을 읽더라도 정독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놓지 마십시오. 이 나이에 배워서 어디에 쓰나라고 묻지 마십시오. 그 배움 자체가 여러분의 뇌세포를 깨우고 눈빛을 생기게 만들며 자식이나 손주들과 대화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소재가 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읽고 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에서의 나태함도 금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봉사하며 자신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느낌은 노년의 우울증을 치료하는 가장 강력한 명약입니다. 내가 타인에게 쓸모있는 존재라는 확신이 들 때 우리 삶의 에너지는 다시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노년의 아름다움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자신을 갈고 닦는 부지런함 속에서 빚어지는 예술품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신문을 읽고 정갈한 식사를 준비하는 그 작은 규칙들이 모여 여러분의 존엄을 만듭니다. 늙음은 죄가 아니지만 늙어서 추해지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다라는 냉정한 격언을 기억하십시오. 육신은 비록 쇠약해질지언정 여러분의 정신만은 끝까지 서슬퍼렇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남에게도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빗지 않았던 머리를 빗고 낡은 신발을 닦으며 일담한 책을 다시 펼치십시오. 그것이 칠순의 삶을 가장 화려하게 꽃피우는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과거의 굴레, 자식에 대한 집착, 그리고 스스로를 방치하는 나태함이라는 세 가지 금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이루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빛깔을 띠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실천의 바탕에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하나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와 화해입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보니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흔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성적표를 받아드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채워온 시험지를 하나씩 지우개로 지워가며 마음을 백지로 만드는 시기여야 합니다. 억울했던 일,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 가슴 깊이 응어리진 한들을 이제는 놓아주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독 한이 많습니다. 고생하며 사느라 남에게 말 못할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왔지요. 하지만 그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은 독이 든 잔을 마시며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이제는 용서하십시오.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그 사람도 그때는 최선이었겠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 그것이 죽음 앞에선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자비입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과 화해하십시오.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실수들, 부족했던 부모로서의 모습, 이루지 못한 꿈들에 대해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험난한 세월을 버텨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거울 속에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참 고생 많았다, 장하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노인은 타인에게도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이 먼저 평안해야 비로소 주변을 따뜻하게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는 법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은 향기 나는 사람입니다. 꽃은 지기 직전에 가장 진한 향기를 내뿜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라는 껍질이 낡아갈수록 그 안에 담긴 인격과 지혜의 향기는 더욱 짙어져야 합니다. 그 향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함,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삶을 긍정하는 미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길 가다 마주치는 아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눈길 하나, 이웃에게 전하는 다정한 인사 한마디가 여러분을 진정한 복티엔 NH 헌선배 시민으로 만듭니다. 이제 이야기를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저문은 노을이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대지를 축복하듯 우리의 노년도 그렇게 평온하고 풍요로워야 합니다. 이른 이후의 삶은 덤으로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긴 소풍을 마무리하며 가장 소중한 것들만 추려담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금기를 지키며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뒷모습은 그 누구보다 아름다울 것입니다. 자식들에게는 존경받는 부모로, 사회에는 신뢰받는 어른으로, 그리고 스스로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영혼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비록 몸은 노쇠하여 느릿느릿 걷겠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깨어있는 청년처럼 세상을 사랑하겠습니다. 평생을 치열하게 달려오신 여러분, 이제는 조금 천천히 걸으셔도 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소소한 행복들을 만끽하십시오. 고요한 마음으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인생의 황혼은 결코 슬프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는 가장 경건한 휴식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삶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100년의 세월을 살아온 이 늙은이의 진심 어린 응원이 여러분의 남은 여정에 작은 온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